지금 이 순간에도 뇌졸중은 예고 없이 삶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전날까지 멀쩡했다는 말이 흔하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평소처럼 신문을 보던 분이 점심 무렵 갑자기 쓰러지는 일, 저는 데이터를 통해 수없이 봤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TV를 보던 분이 다음날 아침 화장실 가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가족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입을 모으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호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손에 힘이 없어서 젓가락을 떨어뜨렸다거나 말이 조금 어눌해졌다거나 어지럼이 반복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25년 동안 데이터를 들여다보며 확인한 사실은 분명합니다. 혈관은 조용히 상하지만 막히는 순간은 번개처럼 옵니다. 10년, 20년 동안 천천히 쌓인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거죠.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혈관벽에 기름때가 쌓이고 혈액이 끈적해지는 과정은 아무 증상 없이 진행됩니다. 우리 몸은 참 신기하게도 혈관이 70% 정도 막힐 때까지 증상을 잘 안 보냅니다. 다른 혈관이 보조해주고 몸이 적응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갑자기 무너지는 겁니다. 마치 댐이 터지듯이요. 저는 박윤호 박사입니다. 수많은 시니어 분들과 현장에서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잘 고른 과일 몇 가지와 생활 루틴만 제대로 지켜도 위험 곡선을 확 내려앉힐 수 있다는 사실을요. 거창한 치료법이나 비싼 보조제가 아니라 우리 동네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과일이 답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과일의 힘이었습니다.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 혈관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물론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엔 약이 필요하지만 예방 단계나 초기 단계에선 생활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만 먹으면 된다고 착각하십니다. 과일을 주스로 갈아 마시거나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경우도 흔하고요. 과일의 종류, 먹는 시간대, 함께 묶어야 할 습관을 모르면 효과는 반의 반도 안 됩니다. 특히 주스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 주스가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착즙기로 갈면 섬유질은 다 걸러지고 당만 남습니다. 사과 주스 한 잔에는 사과 서너 개가 들어가는데 이걸 5분 만에 마시면 혈당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탄산음료 마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25년간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경우들이었습니다.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긴 분들, 과일을 잘못된 방법으로 드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한쪽 팔에 힘이 없다고 느꼈는데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신 분, 말이 약간 꼬이는데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신 분들이요.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증상이 시작되고 3시간 안에 치료를 받으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하루 이틀 지켜보다가 병원에 오시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거든요. 오늘은 뇌혈관을 지키는 과일 선택과 먹는 순서, 그리고 반드시 함께 묶어야 할 습관을 경고부터 드리겠습니다. 방심하면 늦고 오늘 바꾸면 막을 수 있습니다. 과일 하나 바꾸는 작은 실천이 10년 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들 중엔 정말 작은 변화로 인생이 바뀐 경우가 많았습니다. 매일 마시던 주스를 끊고 사과를 씹어 먹기 시작한 것만으로 혈압이 안정된 분, 저녁 과자 대신 블루베리를 먹기 시작한 것만으로 체중이 줄고 혈당이 좋아진 분들이요. 거창한 게 아니라 정말 작은 습관 하나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요즘 다리 힘이 달라지고 말이 꼬이는 순간이 스치지 않았나요? 그냥 넘기지 마시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행복도 지키는 일입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면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들이 더 힘들어지거든요. 지난 가을 장모님 또래인 김말순 71세 어르신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침마다 한쪽 발끝이 자주 걸리고 어지럼이 반복됐지만 나이라며 넘기셨죠?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셨대요. 그런데 점점 증상이 잦아지고 계단 오를 때 비틀거리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불안해지셨습니다. 김말순님은 혼자 사시는데요. 아파트 3층에 사셔서 계단을 자주 오르내려야 했어요. 그런데 계단 오를 때마다 중간에 한두 번씩 멈춰서 숨을 고르고 난간을 꼭 잡아야 했대요.
어느 날은 발을 헛디뎌서 계단에서 굴러떨어질 뻔한 적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정말 무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세히 여쭤보니 문제가 여러 개였습니다. 아침마다 바나나 2개와 오렌지 주스를 한꺼번에 드셨고 점심엔 과일을 안 드시다가 저녁에 수박이나 참외를 배불리 드셨어요. 과일을 많이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신 거죠. 특히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과일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후로 더 열심히 드셨대요. 게다가 국물을 좋아하셔서 매 끼니 국물을 한 그릇씩 드셨고 걷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하셨습니다. 혼자 사시니까 귀찮기도 하고 날씨가 좋지 않으면 아예 안 나가신대요. 장을 볼 때 말고는 거의 집에만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혈압도 재보니까 아침에 150에 95 정도 나왔고 변동이 심했어요. 어떤 날은 140대인데 어떤 날은 160대까지 올라간대요.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혈압이 들쭉날쭉하면 혈관벽에 상처가 생기고 거기에 기름때가 쌓이기 쉽거든요. 저는 과일을 주스로 마시던 습관을 끊고 아침 사과 반쪽과 점심 후 배 몇 조각, 저녁엔 블루베리 한 줌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과일을 3번으로 나눠서 씹어 먹도록 한 거죠. 기름진 반찬을 줄이고 빠르게 걷기 20분을 붙였고요.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반 공기만 드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주스가 편한데 왜 굳이 씹어야 하냐고 물으셨어요. 제가 설명드렸죠. 주스는 섬유질이 다 빠져나가고 당만 남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린다고요. 씹어 먹으면 천천히 흡수되고 포만감도 오래가서 간식 욕구도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말수님은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뭐가 달라지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일주일만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연락 주시기로 하고요. 일주일 뒤 연락이 왔는데 목소리가 달라지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오후 어지럼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2주 뒤엔 계단 오를 때 비틀거림이 확 줄고 혈압 기록도 안정됐다고 하셨어요. 아침 혈압이 135에 85 정도로 떨어졌고 변동도 적어졌대요. 한 달 뒤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오후 피로감도 덜하다며 정말 고맙다고 연락 주셨습니다. 특히 발끝이 걸리는 증상이 거의 사라져서 외출할 때 불안감이 없어졌다고 하셨어요. 계단도 이제 쉬지 않고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체중도 자연스럽게 2kg 정도 빠졌고 무엇보다 밤에 잘 주무신대요. 원래는 새벽에 2~3번 깨서 화장실 가고 다시 잠들기 힘드셨는데 이제는 한 번 자면 아침까지 푹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까 낮에도 활력이 넘친다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과일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먹는 방법, 타이밍, 그리고 함께 먹는 습관이 전부 맞아떨어져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만 바꿔서는 변화를 느끼기 어려워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과일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한지, 무엇을 함께 묶어야 효과가 나는지 분명해집니다. 뒤에 나올 과일 먹는 타이밍과 걷기 루틴을 놓치시면 지금까지 노력이 반쪽짜리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위험신호 체크리스트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거든요. 증상이 시작되고 3시간 안에 치료받아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신호를 모르면 그냥 넘기게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뇌혈관을 돕는 과일과 사용법을 하나씩 짚겠습니다. 블루베리 한 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진한 색의 안토시아닌이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고 혈관 안쪽 기능을 돕습니다. 혈관 내피세포가 건강해야 혈액이 매끄럽게 흐를 수 있거든요. 블루베리의 보라색 색소가 바로 이 역할을 합니다.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요.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활성산소는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거든요.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으면 이 활성산소를 잡아서 혈관을 보호하는 겁니다. 대한뇌졸중학회와 해외 영양역학 자료에서 베리류 섭취가 뇌혈관 사건 위험을 낮추는 경향이 보고되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20년간 추적한 자료를 보면 일주일에 베리류를 3번 이상 먹은 그룹이 거의 안 먹은 그룹보다 뇌졸중 위험이 32% 낮았습니다. 이건 정말 큰 차이예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블루베리를 12주 동안 매일 먹은 그룹이 혈관 탄력성이 개선되고 혈압이 평균 6 정도 낮아졌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단기간에도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박영수 68세님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이분은 저녁 간식으로 과자나 빵을 즐겨 드셨는데요. 이걸 냉동 블루베리 한 줌으로 바꾸고 밤 야식 욕구가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달달한 맛은 있는데 과자보다 포만감이 오래가고 다음날 아침이 개운하다고 하셨습니다. 박영수님은 원래 밤 9시쯤 되면 출출해서 라면이나 과자를 찾으셨대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속이 더부룩하고 몸이 붓는 게 느껴지셨고요. 블루베리로 바꾸고 나서는 밤에 든든하게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신대요. 매일 저녁 식사 후 손 한 줌 요거트에 섞거나 생으로 씹어 먹으세요.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냉동이 보관이 편하고 영양소 손실도 적어요. 블루베리는 수확하자마자 급속 냉동하면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거의 그대로 보존됩니다. 다만 시럽에 절인 제품은 당이 많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건블루베리도 설탕이 많이 첨가된 경우가 있으니 라벨을 꼭 확인하세요. 집 냉동실에 블루베리 한 봉을 상비로 두고 계신가요? 사과 껍질째 반쪽도 정말 중요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지방과 담즙을 붙잡고 퀘르세틴이 응집을 낮춰 흐름을 부드럽게 합니다. 사과의 펙틴이라는 섬유질이 장에서 지방을 붙잡아서 배출시키는 거죠. 퀘르세틴은 항산화 물질인데 특히 껍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펙틴은 수용성 섬유질인데요. 장에서 젤처럼 변하면서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감싸서 배출시킵니다. 그래서 사과를 꾸준히 먹으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거예요. 국내 순환기 분야와 해외 코호트에서 사과 섭취가 지질 관리와 순환 건강 지표 개선에 연관되었습니다. 유럽 심장학회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하루 사과 1개를 8주간 꾸준히 먹은 그룹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평균 8% 낮아지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4% 올라갔습니다. 이정화 70세님은 아침 사과 반쪽과 점심 채소를 먹고 속 든든함이 늘어 간식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원래 오전 10시쯤 되면 출출해서 빵이나 떡을 찾으셨는데 사과를 아침에 드시니까 점심까지 든든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정화님은 당뇨 전 단계셨는데요. 아침 공복 혈당이 110 정도 나왔어요. 사과를 아침에 드시기 시작하면서 3개월 후에는 95로 떨어졌습니다. 간식을 안 찾게 되니까 전체당 섭취가 줄어든 거죠. 아침 공복에 물 한 컵 마신 후 사과 반쪽을 천천히 씹어 드세요. 급하게 먹지 말고 최소 5분 이상 씹는 게 좋습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포만감이 커지고 소화도 잘 됩니다. 주스 대신 통째로 껍질은 깨끗이 씻어 드시고요. 껍질에 퀘르세틴이 과육보다 5배 이상 많이 들어있으니까 꼭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요즘은 친환경 사과도 많으니까 깨끗이 씻어서 안심하고 드세요. 주스와 통사과 중 무엇을 더 자주 드시나요? 감도 제철에 꼭 챙기셔야 합니다. 베타카로틴과 탄닌이 산화 손상을 낮추고 기름기 많은 식단과 어울려 지표 개선을 돕습니다. 감의 주황색이 바로 베타카로틴인데요. 이게 체내에서 비타민으로 변환되면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라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저녁에 생선이나 고기를 드신 후에 감을 먹으면 좋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국내 식품 영양 자료에서 감의 항산화 성분과 지질 지표 개선 가능성이 소개됩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자료를 보면 감을 주 3회 이상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중성지방 수치가 평균 14% 낮았습니다. 최병권 73세님은 저녁 후 단 과자를 감 1개로 대체해 달달한 뒤끝을 잡았다고 하셨어요. 과자를 먹으면 1개로 안 끝나고 자꾸 손이 가는데 감은 1개 먹으면 딱 만족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최병권님은 특히 단맛에 약하셨는데요. 저녁마다 초콜릿이나 쿠키를 드셨어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 혈당이 높게 나오고 피로감도 심했습니다. 감으로 바꾸고 나서는 다음날 아침이 가볍고 혈당도 안정됐대요. 저녁 식사 30분 뒤 단감 또는 홍시 1개 드세요.
떫은 감을 과다 섭취하면 변비가 생길 수 있으니 단감이나 홍시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떫은 감의 탄닌은 장에서 물을 흡수해서 변을 딱딱하게 만들거든요. 저녁 달달구리를 무엇으로 채우고 계신가요? 배는 촉촉한 몇 조각만으로도 효과가 좋습니다. 높은 수분과 루테올린 계열 성분이 점도를 낮춰 흐름을 부드럽게 하고 갈증을 가라앉힙니다. 배는 수분 함량이 88% 이상이라 자연스럽게 수분 보충이 되고요. 칼륨도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을 돕습니다. 특히 가을배는 과즙이 많고 달아서 간식으로 정말 좋습니다. 차가운 성질이라 몸에 열이 많은 분들한테 더 좋고요. 국내 다과일 비교 자료에서 배의 수분과 칼륨 조합이 순환 지표에 2점을 보였습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를 보면 배를 꾸준히 먹은 그룹이 혈액 점도가 평균 9%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혈액이 묽어지면 혈관을 통과하기가 쉬워지고 뇌까지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됩니다. 오선자 69세님은 오후 커피 대신 배 조각과 따뜻한 물로 바꿔 심장 두근거림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원래 오후 3시쯤 커피를 드셨는데 그러면 저녁까지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도 안 오셨대요. 배로 바꾸니까 개운하고 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오후 간식으로 얇게 잘라 5조각 정도 드세요. 과즙 음료는 당이 높으니 피하시고 반드시 통째로 드셔야 합니다. 배도 섬유질이 중요하니까 주스로 만들지 마세요. 오후 갈증을 무엇으로 달래고 계신가요? 감귤류도 소량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과 플라보노이드가 내피 기능을 돕고 피로회복을 거들어 활동량을 늘리기 쉽습니다. 귤의 비타민C가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고 운동 전에 먹으면 에너지 보충에도 좋습니다. 비타민C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입니다. 혈관이 탄력을 잃으면 혈압이 오르고 터지기 쉬운데요. 비타민C를 충분히 먹으면 혈관이 유연해집니다. 해외 순환 분야에서 감귤류 섭취와 뇌혈관 사건 위험 감소의 연관이 보고됩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연구를 보면 하루 감귤류 1개를 먹은 그룹이 안 먹은 그룹보다 뇌졸중 위험이 21% 낮았습니다. 문희정 66세님은 저녁 산책 전 귤 1개로 가벼운 에너지를 보충했다고 하셨어요. 공복에 걸으면 어지러운데 귤 1개 먹고 나가면 딱 좋다고 하셨습니다. 운동 전 귤 또는 자몽 소량 드세요. 다만 특정 약을 드시는 분은 자몽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지혈증 약 중 일부는 자몽과 함께 먹으면 약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져서 위험하니까요. 운동 전에 가볍게 드시는 과일이 있나요? 바나나 반개도 균형 잡는 데 좋습니다. 칼륨이 나트륨과 균형을 맞춰 하루 변동을 완화합니다. 짠 음식을 드시면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는데 칼륨이 이걸 배출시켜주는 거죠. 칼륨과 나트륨의 비율이 혈압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나트륨은 과다하고 칼륨은 부족한 상태거든요. 해외 심뇌혈관 지침에서 칼륨 충분 섭취가 압 조절에 도움된다고 제시됩니다. 미국 심장협회 권고안을 보면 하루 칼륨 섭취를 3,500mg 이상으로 유지하면 혈압이 평균 5에서 10 정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한도윤 72세님은 아침 국물 짠맛을 줄이고 바나나 반개로 균형을 맞췄다고 하셨어요. 국물을 완전히 끊기는 어려운데 양을 줄이고 바나나를 추가하니까 혈압이 안정됐다고 하셨습니다. 짠 반찬이 있는 날 바나나 반개로 균형 잡으세요. 당 조절이 필요하면 양을 줄여 천천히 씹어 드시면 됩니다. 바나나 1개가 부담스러우면 반개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짠 음식을 드신 날 칼륨 보충을 챙기시나요? 이제 과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효과를 배가하는 생활 루틴을 확장 본론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접시 구성 표준을 지켜야 합니다. 접시 절반 채소, 손바닥 단백, 주먹 크기 통곡이 기본입니다. 과일은 하루 총 200에서 300g 3번으로 나누세요. 아침 사과, 점심 배, 저녁 블루베리로 분산하는 겁니다. 접시를 보면 절반이 채소여야 합니다. 쌈 채소, 나물, 샐러드 뭐든 좋아요. 색깔이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빨강 토마토, 노랑 파프리카, 초록 상추 이런 식으로요. 단백질은 손바닥 크기만큼 생선이나 두부나 계란이 좋습니다. 통곡은 주먹 크기,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채우세요. 한 번에 몰아서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오히려 피로감이 생깁니다.
나눠서 먹으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포만감도 오래가요. 특히 저녁에 과일을 몰아서 드시면 혈당이 올라간 상태로 주무시게 되니까 숙면을 방해합니다. 오늘 과일 총량을 나눠 드셨나요? 주스 금지, 씹기 원칙도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씹기는 흡수를 늦추고 포만 신호를 살립니다. 착즙은 섬유질 손실이 크고 당만 농축됩니다. 주스 한 잔에는 사과 서너 개가 들어가는데 이걸 5분 만에 마시면 당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씹는 동안 침이 나오면서 소화가 시작됩니다. 침 속의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당을 분해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씹을수록 소화가 잘 되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갑니다. 최소 한 입에 20번 이상 씹으세요. 과일은 반드시 통째로 물과 함께 천천히 씹어 드세요. 최소 5분 이상 씹으면서 먹는 게 좋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TV 끄고 과일에만 집중해서 드시는 겁니다. 집 믹서 대신 칼과 도마를 꺼내 볼까요? 걷기 30분도 절대 빼놓으면 안 됩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되 노래는 어려운 속도로 걸으세요. 너무 천천히 걸으면 효과가 없고 너무 빠르면 무리가 갑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걸을 수 있는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이 속도를 빠르게 걷기라고 하는데요. 분당 100에서 120걸음 정도입니다. 1분에 100걸음이면 빠른 편이에요. 처음엔 천천히 시작해서 점차 속도를 올리세요. 무릎이나 발목이 아프면 속도를 낮추고요. 식후 바로 전력 질주는 금지입니다. 저녁 과일 후 20분, 아침 10분 나눠 걷기 하세요. 한 번에 30분이 부담스러우면 나눠도 괜찮습니다. 효과는 비슷하니까요. 아침 10분, 점심 10분, 저녁 10분 이렇게 나눠도 됩니다. 오늘 몇 분 걸으실 계획인가요? 수분과 온도차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환절기 급격한 온도차는 혈관 수축을 부릅니다. 따뜻한 실내에서 갑자기 찬 바깥으로 나가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압이 치솟고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특히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실내의 온도차가 10도 이상 나면 정말 위험해요. 목과 머리를 따뜻하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목을 통과하니까요. 외출 전후 목도리와 모자를 준비하세요.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컵, 낮 동안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탈수가 되면 혈액이 끈적해지니까 수분 섭취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하루 물 섭취량은 1.5리터 이상이 좋습니다. 현관에 바람막이를 걸어두셨나요? 짠맛 줄이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국물과 젓갈을 줄이면 곱하기로 이득이 쌓입니다. 과일로 칼륨을 보충해도 짠맛을 계속 먹으면 소용없어요. 간은 식탁에서 추가하지 마시고 국은 건더기 위주 반 공기만 드세요. 한국 사람들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하루 권장량의 2배가 넘습니다. 특히 국물 문화 때문에 나트륨 섭취가 높아요. 국, 찌개, 국수, 라면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국물만 줄여도 나트륨 섭취를 30% 이상 줄일 수 있어요. 김치도 물에 한번 헹구어 드시면 좋습니다. 찌개 국물은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요. 젓갈은 아예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간장도 양념할 때 조금만 넣고 식탁에선 추가하지 마세요. 오늘 국물은 몇 숟가락이었나요? 수면 루틴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잠이 부족하면 다음날 지표가 튀고 비틀거림이 늘어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 혈압이 불안정해지거든요. 늦은 카페인과 과일 과다 섭취는 금지입니다. 수면은 혈관 회복 시간입니다. 자는 동안 혈관이 휴식을 취하고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거든요. 수면이 부족하면 이 복구 시간이 줄어들면서 혈관 건강이 나빠집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은 주무셔야 합니다. 취침 2시간 전 화면 줄이고 미지근한 물 한 컵 마세요. 스마트폰이나 TV는 뇌를 각성시키니까 잠자기 전에는 끄는 게 좋습니다.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이 안 와요.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어젯밤 취침 시각을 기록해 보셨나요? 측정과 기록은 습관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숫자가 쌓여야 경향이 보입니다. 하루만 보고 결론 내리지 마시고 최소 일주일은 기록을 모아보세요. 아침 같은 시간에 혈압과 걷기 분량을 적으세요. 기록할 때는 혈압, 체중, 걷기 시간, 먹은 과일을 적으면 됩니다.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서 달력에 적어도 좋아요.
숫자를 보면 어떤 날 혈압이 높았는지, 그날 무엇을 먹었는지 패턴이 보입니다. 작은 수첩이나 달력에 간단하게 적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침 7시 140에 85 사과 반쪽 걷기 20분 이렇게요. 메모장이나 달력을 준비하셨나요? 마지막으로 위험 신호 체크는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한쪽 힘 빠짐, 말 꼬임, 시야 문제는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잠깐 좋아져도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증상이 사라져도 이건 경고 신호예요. 뇌졸 중 전조 증상을 영어로 FAST라고 합니다. 페이스 얼굴이 한쪽으로 삐뚤어지는지, 암 한쪽 팔에 힘이 빠지는지, 스피치 말이 어눌해지는지, 타임 시간이 중요하니 바로 119 전화하라는 뜻입니다. 증상 시작 시각을 메모하고 즉시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119에 전화하거나 가족에게 연락해서 빨리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생깁니다. 3시간 안에 치료받아야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집에 혈압계 하나 준비해 두시고 가족들한테도 증상을 알려주세요. 냉장고에 응급 연락처를 붙여두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과 신호 목록을 공유하셨나요? 이제 핵심을 묻고 오늘 바로 할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과일만 많이 먹으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주스로 갈아 마시거나 한 번에 몰아서 먹으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건 오히려 혈당만 올리고 살만 찌게 만듭니다. 올바른 관리는 색 진한 과일을 소량씩 나눠 씹어 먹고 짠맛을 줄이며 걷기와 수면 루틴을 함께 묶는 것입니다. 아침 사과 반쪽, 점심 배 몇 조각, 저녁 블루베리 한 줌을 천천히 씹어 먹고 국물을 줄이고 하루 30분 걸으며 밤 십시 전에 자는 겁니다.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환절기 온도차와 탈수로 점도는 오르고 작은 전조가 큰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던 분이 오늘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정말 흔합니다. 한쪽 발이 자꾸 걸리고 말이 꼬이는 증상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경우들이었습니다. 증상이 있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긴 분들,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꿨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흐름이 매끄러워지고 비틀거림과 피로가 줄며 일상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계단 오를 때 안정적이며 저녁까지 활기가 유지됩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엔 이런 작은 변화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시게 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줄 힘이 생기고 여행도 다시 다니게 되고 친구들과 산책도 즐기게 되는 거죠.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는 이것입니다. 아침 사과 반쪽, 점심 후 배 3조각, 저녁 블루베리 한 줌으로 과일을 분산해 씹어 드시고 저녁에 20분만 빠르게 걸으세요. 내일 아침 같은 시간에 숫자를 기록해 보세요. 작은 수첩의 날짜, 혈압, 걸은 시간, 먹은 과일을 간단히 적는 겁니다. 일주일만 기록해도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몸이 어떤 과일에 잘 반응하는지, 어떤 시간대에 걷는 게 편한지 알게 되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는 과일과 찰떡궁합인 오일과 견과류 조합으로 순환 지표를 더 안전하게 낮추는 접시 설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보카도와 올리브유, 호두와 아몬드를 어떻게 조합해야 하는지, 하루에 몇 개씩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과일을 어떤 시간대에 바꾸실 건가요? 아침 사과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저녁 블루베리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댓글에 한 줄 남겨주세요. 함께 실천하고 함께 건강해집시다.